너무 아름다워서 슬픈 여인들의 비망록. 세계를 움직인 미녀들의 신화. 김남석 지음. 우리 책 출간. 명품 샤넬의 신화. 코코 샤넬. 한 여인의 삶이 세계 여성들의 몸에서 향수로 영원히 남아있다. 샤넬 넘버 5와 그녀의 생일인 8월 19일을 기념하는 넘버 19. 불행한 과거를 숨기고 과감히 부와 명성에 도전한 여자 코코 샤넬은 고아로 자라나 야심과 재치로 패션계의 정점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 고독한 내면의 그늘은 평생 그녀를 뒤쫓고. 패션의 마술사. 밤에 잘 때 무슨 옷을 입고 잡니까? 기자가 짓궂은 질문을 던졌다. 세계적인 섹시스타 마릴린 먼로는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샤넬 넘버 5. 샤넬이 만든 옷과 향수는 세계를 장악했다. 세계의 유명 스타들이 그녀가 만든 옷을 입기 위해 몸부림칠 정도였다. 그녀는 세계의 유행을 창조하고 변화시킨 패션의 마술사였다. 코코 샤넬은 명성과는 달리 어린 시절 매우 가난하고 불행했다. 6살 때 폐병으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버지는 오베르뉴의 이모에게 샤넬을 맡기고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그 당시 이모의 집은 가난해서 삭바느질을 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다. 샤넬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지만 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이모를 도와 바느질에 매달렸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란 샤넬은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16살 때 BC 성당의 신부에게 맡겨진다. 그녀에게 성당 생활은 참으로 답답했다. 어느 날 샤넬은 경마장을 운영하는 남자가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하게 된다. 부와 명성을 갖춘 그에게 첫눈에 반한 샤넬은 다음 날 그를 무작정 따라 나선다. 그녀는 일생 동안 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정작 자신이 사랑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는데 그가 바로 그중 한 사람인 보이 카펠이다. 샤넬이 처음 일한 곳은 모자가게였다. 그곳은 일하고 싶어 안달이 난 그녀를 위해 카펠이 열어준 것이다. 그녀가 만든 모자는 차양이 짧았는데 그것은 그 당시 유행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하지만 이 모자는 순식간에 인기를 얻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그녀는 카펠에게서 빌린 돈을 금방 갚을 정도로 장사 수완이 좋았다. 다음엔 양장점에서 저지라는 소재로 새로운 드레스를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 당시 저지는 네이로밖에 사용하지 않던 소재였다. 당시 여자들은 코르셋이나 고래뼈로 몸을 묶는 장식 과다의 패션에 시달리고 있던 시대였다. 가벼운 저지를 사용함으로써 샤넬은 여자들의 육체를 해방시킨 것이다. 그리고 전설적으로 유명해진 샤넬 블랙을 탄생시켰다. 블랙은 가장 눈에 띄는 색이죠. 샤넬은 검은색이 여성을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얀색을 가장 우월한 색으로 생각했다. 갖가지 색이 넘친 당시 여자들의 패션 속에서 샤넬의 단순한 블랙과 화이트는 곧바로 충격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난 늘 새로운 시대를 위해 일해왔어요. 그 당시의 디자이너들은 활동하지 않는 한가한 여자, 하녀에게 양말을 벗기게 하는 부유층 여자들을 위해 일했다. 마룻바닥을 길게 끌고 다니던 귀족풍이라든가 파리 사교계 모임에서 남자들과 춤을 추는 우아한 여성의 모습을 샤넬은 무척 싫어했다.
샤넬은 파리 사교계를 14세기와 같은 어리석음과 비현실성이 가득한 곳이라고 꼬집어 비판하였다. 물론 그녀는 단 한 번도 상류사회의 사교 모임에 나간 적이 없었다. 샤넬은 한마디로 말해 대중적인 옷을 만들어 보급하는 데 노력했다. 긴 치마를 잘라 무릎까지 올렸고 긴 차양이 달린 모자는 단순하게 고쳤다. 샤넬은 스커트의 길이를 짧게 하여 그때까지 긴 스커트 밑에 숨겨졌던 여자의 다리를 해방시켰다. 샤넬은 짧은 스커트가 여자의 다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고 장담했다. 물론 여기에는 긴 치마보다는 짧은 치마가 생활하기에 훨씬 편하다는 생각도 있었다. 여자에게서 판탈롱을 처음으로 벗겨낸 것도 그녀다. 그건 순전히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나는 활동적인 여자들을 고객으로 맞이했지요. 드레스는 소매를 걷어올리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샤넬의 숄더백도 그런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활동적인 여성은 두 손을 다 써야 하는데 백을 들기 위해 한 손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 그녀는 셔츠도 만들었다. 우아하고 스포티하여 언제 어디서나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었다. 유행에 전혀 관계없이 점심때나 야외 활동에도 통용되는 신기한 셔츠였다. 그녀가 만든 이미테이션 진주 목걸이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샤넬이 어느 파티에 가보니 17명의 여자들이 모두 샤넬이 만든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단 한 벌도 샤넬의 가게에서 만든 진짜는 없었다. 샤넬이 파티에 등장하자 가짜 옷을 입은 여자들은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맸다고 한다. 그러자 샤넬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입은 이 옷도 진짜 내 가게에서 만들었는지 확실치가 않으니까요. 재치 있는 유머인 동시에 통렬한 야유였다. 고아 출신의 샤넬이 세계 패션계를 움직이며 유행을 창조할 당시는 부르주아 시대와 결별하고 민주주의를 준비하는 시대였다. 여기에 샤넬의 귀족적이지 않은 실질적이고 대중적인 패션이 힘을 얻음으로써 날로 급성장한 것이다. 샤넬의 두 얼굴. 1912년 28살 샤넬의 가게는 불과 6명의 종업원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종업원의 수가 3,500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향수 샤넬 넘버 19 덕택에 샤넬은 성공한 여자라는 영예와 함께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원래 샤넬 향수는 천연 재료를 사용해 만들었으나 나중에는 합성에 의해 향을 내는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향수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다. 코코가 만진 것은 무엇이나 황금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샤넬의 성공에 대해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세상 사람들을 비웃었다. 내 성공의 비밀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맹렬하게 일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샤넬은 일을 많이 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손이 붓고 굳어질 정도로 그렇게 필사적으로 일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 가치도 없지요. 샤넬은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그건 남보다 불행하고 고생이 심했던 어린 시절 때문이기도 했다. 샤넬은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화를 냈다. 나는 마음이 고약하고 화를 잘 내며 도둑에다 거짓말쟁이 그리고 엿듣기의 명수죠. 그것이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출생의 열등감에서 오는 것이었다. 1883년 프랑스 남부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과거를 코코는 몹시 부끄러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유년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실을 부정했다. 우리 아버지는 미국에 갔어요. 나는 숙모집에서 자랐죠. 아버지가 성공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러나
아버지는 2번 다시 코코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숙모 이야기도 꾸며낸 말이었다. 샤넬은 코를 벌름거리며 심장이 멎을 정도로 자주 화를 냈다. 이런 버릇은 소녀 때부터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버려진 몸으로 세상과 대항해 싸우며 살아온 삶에서 비롯된 것이다. 코코는 늘 지붕 밑의 방에서 꿈을 꾸었다. 새하얀 옷, 하얀 방, 그리고 흰 커튼에 둘러싸여 사는 꿈을. 그 무렵부터 코코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여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린 아버지, 아니 아버지 같은 남자들 모두에게 복수하고 싶어 했다. 실제로 그녀는 성공한 후 어렸을 때의 꿈대로 하얀 방에서 흰 옷을 입고 살았다. 내 유일한 단점은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죠. 사실 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거쳐 지나갔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난 것처럼 말이다. 어린 나이에 무작정 영국인 보이 카페를 따라간 그녀는 함께 동거에 들어갔다. 보이 카페는 그녀에게 일과 교양의 기초를 가르쳤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생활을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하여 큰 성공을 거두게 한 것이다. 2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닮은 점이 많았다. 야심에 넘쳤고 재능도 있는 데다 인생의 굴욕의 맛을 잘 알고 있었다. 10년 가까이 사랑을 나누었으나 2 사람은 결국 결혼에는 이르지 못했다. 어느 가을, 카펠은 코코와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굳게 다짐하면서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 칸으로 향했다. 그러나 카펠은 자동차 속도를 올리며 달리다 칸을 얼마 남기지 않고 낭떠러지로 미끄러져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다. 보이 카펠의 사고 소식을 들은 샤넬은 엄청난 충격 속에서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다. 카펠은 그녀의 모든 희망이며 삶이었기 때문이었다. 샤넬은 땅을 치며 통곡했다. 생애를 통해 유일하게 사랑한 사나이 보이 카펠의 죽음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강한 여자였다. 한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지만 그녀는 일에 열중하면서 차츰 카펠의 사고를 잊게 되었다. 내게는 친구가 없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 보이 카펠이 죽은 이듬해인 1912년, 코코는 드미트리를 만난다. 그는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 알베르트 2세의 손자다. 그녀가 자서전에서 밝힌 진심으로 사랑했던 2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드미트리는 샤넬보다 11년 연하로 파리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키가 크고 귀족풍의 미남인 그는 코코를 사랑했다. 그의 가슴에 안기면 자스민 향내가 났다. 코코를 향수의 세계로 이끌어 샤넬 넘버 5를 낳게 한 장본인이 바로 드미트리다. 샤넬 넘버 5는 사향노르의 분비물로 만든 샤넬 최초의 향수다. 이 향수는 미를 탐하는 세계 여성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다. 코코는 5라는 숫자를 좋아했다. 그래서 넘버 5라는 이름을 붙였다. 드미트리와 코코의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다. 드미트리는 다소 여성적이었고 또 매사에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기피증이 있었다. 드미트리와 헤어진 샤넬은 이번엔 웨스트민스터 공과 사귀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웨스트민스터라면 영국 제1의 부자로 소문이 난 인물이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는 샤넬에게 완전히 반해버렸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잡아두려는 다소 권위적인 남자였다. 샤넬은 과감히 그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영국의 공작 부인은 많이 있지만 마드모아질 샤넬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남자에 속해 살아가느니
자신의 영역을 펼치며 삶을 꾸려나가겠다는 도전적인 샤넬의 면모가 잘 나타나 있다. 그 밖에도 위대한 사나이들이 샤넬과 연문을 뿌렸다. 그녀는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남자들과 수없이 많은 교제를 했다. 피카소, 장콕토, 스트라빈스키 등등 유명한 시인들, 화가들, 작가들이 그녀에게 영향을 주었고 또 그녀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그녀를 거쳐갔다. 50살 때 디자이너 폴 일리브라는 사람이 샤넬의 애인이 되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었다. 세상의 유명한 남자들과 연문을 뿌리던 그녀가 그해 여름 프랑스 남부에서 처음으로 결혼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녀는 많은 남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연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단 한 번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여자였다. 그런 성격의 샤넬이 뒤늦게 연하의 남자 일리브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코코는 그녀의 별장에서 소녀처럼 웃으며 애인인 일리브와 사랑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이제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 사나이와 함께 한다면. 일리브가 테니스 치는 모습을 보며 코코는 이렇게 행복한 생각에 젖어 있었다. 흰색 테니스 웨어를 입은 사나이가 힘차게 뛰는 모습을 보며 코코는 사랑으로 가슴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일리브가 코코 쪽으로 손짓하며 달려오다 순간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그리고는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코코는 또다시 고독한 사람이 되었다. 어쩌면 그녀에게는 평생 고독한 인생을 살라는 운명이 정해진 것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한동안 두문불출했던 50살의 그녀가 30살밖에 안 된 젊은 연인이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샤넬이 사랑한 젊고 미남인 이 사람은 독일 정보기관원으로 그녀는 이 애인과 함께 사랑의 도피를 위해 스위스로 가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코코가 선택한 사랑의 대상은 적대국의 남자였던 것이다. 그녀가 죽고 난 뒤 20년 후 그녀가 젊은 애인을 위해 독일군 스파이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샤넬은 그 일로 인해 생애 최대의 오점을 남겼으나 여자로서 마지막 사랑을 불태우기 위해 적과의 동침을 선택한 용기 있는 여자였다. 다시 불사조처럼 일어나다. 1954년 샤넬은 파리로 돌아와 첫 컬렉션을 연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실패하였으나 샤넬 슈트는 미국에서 호평을 받아 지금도 여성 정장의 고전으로 불리고 있다. 고희의 나이에 샤넬은 다시 소생했다. 칼날을 떼고 둥근 목선에 테두리를 댄 샤넬 두피스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샤넬은 이미 늙었고 현대 감각에 맞는 새로운 패션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섰다. 어느 날 마리네 디트리히가 그녀에게 말했다. 왜 또다시 일을 시작하나요? 심심하게 죽고 싶지는 않거든요. 대답은 단순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기 전까지 일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다. 끝없는 창조와 정열을 바쳐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샤넬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진정 그녀가 사랑하는 모습이었다. 코코는 일요일을 몹시 싫어했다. 크리스마스나 신년 휴일도 싫어했다. 고독한 노파에게는 휴일이나 명절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코코에게는 이제 남자가 없었다. 그를 거쳐간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요절을 하거나 아니면 그저 욕정의 대상일 뿐이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을 정도로 돈과 명예를 가진 성공한 여자였지만 늙어서도 외로움 때문에 젊은 남자와 함께 잠을 자야만 했던 샤넬. 그러나 진정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곁에 없었다.
오직 밤이면 외로움을 달래주는 약과 일만이 있을 뿐이었다. 죽기 전날 밤에도 코코는 일을 했다. 그리고 이튿날인 일요일, 오랫동안 살아온 파리의 리츠 호텔에서 코코는 세상을 마친다. 그녀의 나이 87이었다. 코코를 추모하는 장례식의 꽃은 모두가 흰색뿐이었다. 그녀가 좋아했던 색이다. 하얀 집에서 살고 싶었던 그녀는 소망대로 집안을 온통 하얗게 꾸며놓고 살았다. 그리고 죽어서도 역시 하얀 꽃에 묻혀 떠나갔다. 대량 생산 체제의 상업주의 패션 시대가 열리기 직전, 샤넬은 후배들에게 패션의 여왕 자리를 넘겨주고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디자이너로서는 마지막 예술가이자 운동가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진정한 디자이너라면 지나치게 기발한 착상은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평균적인 여성을 위하여 옷을 만들어 왔지요. 그로 말미암아 뛰어나게 아름다운 몇몇 여성들이 사장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녀는 여성에게 자유를 선물한 패션의 혁명가로서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패션의 여왕이었다.